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이었습니다. 수험생분들 또 가족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고생한 만큼 앞으로도 꽃길만 펼쳐지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험생분들 뿐만 아니라 이 주식 투자자분들은 오늘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주식 너무도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요. 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우리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에 미국 시장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증시 뉴욕 3대 지수는 이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면서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대선 이후에 이어진 강세장 속에서 어제부터는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트럼프 트레이드 이제는 너무나도 과열된 게 아닌가 하는 이 시장 투자자들의 시선이 몰리면서 조금은 이제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간밤에 CPI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 10월에 CPI 지수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이 결과가 나오면서 그래도 앞으로 이 금리 인하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모이면서 어제 미국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 인사들은 금리 인하 그래도 조금은 더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는데요. 이에 더해서 트럼프 체제에서 이 반도체 무역이 관세로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지수는 2%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업종별로 살펴보면 M7 기업 중에서는 아마존이 2.48%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다음 주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 1.36% 하락하면서 146.27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연일 하락을 하다가 반짝 상승을 했었는데 어제는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도 3%대 급락을 하면서 139.3달러에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연일 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던 비트코인은 장중에 93,0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가상화폐 관련주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너무 많이 올랐던 것인지 10%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단기 과열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하는 투자자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트럼프 당선자가 양자 컴퓨터를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것과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양자 컴퓨터 업체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16%대 오르면서 26.72달러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116%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트럼프 이 당선, 대선 이후로는 86%대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주가가 사상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기차 업체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독일의 폭스바겐이 최대 58억 달러로 이 투자 규모를 늘린다는 소식 속에서 13%대 급등하는 모습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 백악관과 연방의회 상원에 이어서 하원까지 석권을 하면서 이른바 레드 스윕을 달성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장 단기별로 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상승을 했고요. 또 정책 금리에 민감한 2년물도 6.1bp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채 금리도 여전히 오르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면서 1,406원에 오늘 4시 반 이 장이 마무리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좀 숨고르게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 증시는 미국 시장이 많이 오르든 떨어지든에 관계없이 연일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많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상승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조금은 오르는 모습 보여줬는데 장 후반 들어서면서 좀 힘을 잃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장 보경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방금 이제 미국장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미국 대선과 함께 이뤄진 의회 선거에서 이제 미국 공화당 상원에 이어서 하원까지도 차지하게 됐죠. 이른바 레드 스윕이 가시화가 됐는데요. 공화당이 이렇게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게 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각종 정책들이 추진력을 얻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수혜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세 가지 정도 테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조선주에 관심이 가장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선업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또 보수와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국내 조선주들 급등세를 보이며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우선 하나오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 오늘도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마감했고요. HJ중공업,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이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트럼프 이전 집권 당시에 세 차례나 이루어졌던 미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다시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남북 경협주도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일신석재를 비롯해서 남광토건, 제형솔루텍, 그리고 히림까지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번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테마는 방위산업과 전쟁, 테러 테마인데요.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한 트럼프가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퍼스텍을 비롯해서 세트랙I, 코츠 테크놀로지, 휴니드 등이 오늘 오름세에 보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계속해서 트럼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들만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좀 트럼프와 관련된 섹터만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아무래도 오늘 장이 주도주가 없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전에 좀 이슈가 되었던 트럼프 장세가 그래도 좀 장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섹터 세 가지로 또 모아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테마 저희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관련된 주를 살펴봤습니다. 미 동부시간 기준 오전 9시 33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9% 오른 91,13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5일 오전까지만 해도 7만 달러 선을 밑돌다가 트럼프 대통령 대선 승리 이후에 시세가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도지코인, 시바이누 같은 밈코인에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밈코인이란 특별한 목표나 기술력 없이 재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를 의미하는데요. 도지코인은 과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비트코인보다 낫다며 띄운 코인입니다. 2019년부터 본인의 X에서 수차례 언급하며 유명해졌는데요. 도지코인은 6일 만에 200원에서 600원대로 폭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일주일 만에 가격이 3배 가까이 치솟은 건데요. 코인 불장이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며 밈코인 중에 처음으로 가격이 1,000원 이상인 지폐주에 등극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치솟고 있는데요. 거래소 하루 거래량은 미국 대선보다 10배 이상 올랐고요. 가상자산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던 일반 투자자들도 주식장의 관련 종목을 쓸어 담는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장으로도 이어졌는데요. 대표적인 비트코인 관련 주식으로는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기업이지만 사실상 비트코인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거대 자본을 축적하면서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대체 투자처로 꼽힙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가 얼마나 이어질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요즘에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배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한 300만 원대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못해서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까 도지코인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3배나 올랐잖아요, 일주일 동안. 네.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추측했을 때? 앞으로 조금은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일론 머스크 CEO가 어떻게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좀 흐름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코인도 좀 하시나요? 저는 조금 무서워가지고 함부로 아직 손을 대진 못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관심 있게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실제로 투자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양하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어떤 테마 또 보셨을까요? 네, 또 트럼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트럼프 수혜주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그 오프닝에 잠깐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아이온큐가 굉장히 급등했죠. 양자 컴퓨팅 업체 주가가 전반적으로 미국 장에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 훈풍이 우리 국내 장에도 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양자 컴퓨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었는데요. 이에 따른 기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온큐가 신규 특허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또 아이온큐는 양자 네트워킹 전문 업체인 큐비텍 인수를 통해서 118개의 특허를 추가로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퀀텀 컴퓨팅은 아시아 연구기관으로부터 첫 TFLN 광자칩 파운드리 주문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재가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도 국내 시장에 우리로 KCS, 엑스게이트 등 양자암호 테마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양자암호 이야기 해주셨는데 양자암호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데 한 열흘에 한 번씩 좀 강세 테마로 좀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악세장 속에서도 저희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전반적으로 함께 해봤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포트 함께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규입니다. 네, 그럼 오늘 소식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에서 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른바 줍줍이죠. 이 무순위 청약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약 3억 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저도 줍줍을 위해서 예전에 한겨울에 줄 선 기억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서울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에서 무순위 청약이 오늘 열렸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고덕 강일 택지지구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고덕 어반 브릿지로 3년 전 1순위 청약에 약 13만 명이 몰렸던 인기 단지입니다. 이번 청약은 계약이 취소된 전용 84제곱미터 4가구에 대해 무순위로 진행이 됩니다. 모두 특공 물량으로 기간 추천 1가구와 신혼부부 특공 3가구입니다. 이 줍줍이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만큼 이 조건도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조건은 어떤가요? 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가 있고 특공의 경우 국가유공자나 신혼부부만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하고 소득과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역시 좀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조건이 충족됐다고 하더라도 나의 자산과도 또 이 조건이 맞아야 하니까요. 분양가는 어떻게 될까요? 예, 분양가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7억 9천에서 8억 원 수준입니다. 인근 아파트의 시세를 보면 10억에서 11억 선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분양가만 준비가 되면 되나요? 분양가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지 거죠. 않을까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요, 이 전매 제한이나 거주 의무 조건 이런 것도 있어서 분양가를 준비해도 일단 살아야 하니까 나머지 금액도 좀 충족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전매 제한은 3년이며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입니다. 이 점도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이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 이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한번 청약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위치한 옥수 극동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탈바꿈한다고 합니다. 이번 리모델링으로 38년 된 단지가 기존 15층에서 19층,
총 1032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부탁드릴게요. 예,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수 극동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 19층 1032가구로 탈바꿈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열린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옥수 극동 아파트 지구단위 계획과 경관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이 단지는 매봉산 자락의 안반이에 지어져 있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높아 15층에서 19층으로 수직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900가구에서 1032가구로 약 132가구가 추가되며 이 중 일부는 일반 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들이 남아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옥수 극동 아파트는 이미 건축 심의를 통과했으며 2차 안전성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성동구에서 사업계획 승인과 지구단위 계획 의제 처리를 마치며 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추가 가구 공급과 함께 단지의 가치도 크게 올라가겠네요. 네, 이어서 마지막 소식 전해드릴게요. 서울 마포구와 은평구 경계에 위치한 수색 그리고 DMC역 일대가 K 콘텐츠 중심지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규모 부지와 롯데쇼핑 부지를 연계해 상암 DMC의 기능을 확장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한번 들려주세요. 네, 서울시는 수색 DMC역 일대 지구단위 계획을 확대 지정하며 이곳을 K 컨텐츠의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마포구와 은평구 경계에 위치한 약 45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포함됐으며 이곳에는 문화, 컨벤션, 판매, 숙박 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롯데 쇼핑 부지를 활용해 상암 DMC의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와 주거 복합시설을 함께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수색역 남측에는 공연문화지원센터와 국제교류센터도 들어설 예정으로 청년층 종사자 및 유학생 등이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연문화지원센터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또 교통 접근성 개선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번 계획에서 철도 시설로 단절돼 있던 남북 간 연계를 위해 지하차로 확폭과 함께 광폭 보행교 두 곳이 추가가 됩니다. 또 수색역과 DMC역 건물 상부를 연결하는 공공 보행 통로가 설치되어 접근성을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네, 지속 가능한 개발과 스카이라인에도 신경을 쓴 점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뚜벅이인 저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예. 그런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뚜벅이에게도 좋은 정보 함께 했고요. 이렇게 좋은 소식 전해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핫플, 전시, 맛집을 찾아 떠나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변지훈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갈까 소개를 해드릴 아나운서 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반짝반짝 하늘에 수놓은 드론 별빛이 쏟아지는 2025 Sing Your Wish 드론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름부터 굉장히 궁금해지는 드론쇼인데요. 네, 드론쇼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드론쇼를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네, 그래도 제가 설명해드릴까요? 예. 네. 이 드론쇼는 드론을 이용한 공연을 일컫는 건데요. 이 초창기에는 군사용 목적으로 연구되었던 드론이 현대에서는 민간용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성공적인 드론쇼가 개최된 이후로 야간 드론쇼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드론에 조명을 달아 밤하늘에 반짝이는 불꽃들을 수놓는 야간 드론쇼가 현대적인 불꽃놀이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 네, 현대판 불꽃놀이. 저는 이제 드론이 어디를 촬영하거나 아니면 배송 같은 걸로도 좀 쓰인다고 해가지고 그런 용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제 조명을 달아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어떤 모양도 만들고 밤하늘을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놓더라고요. 네, 맞아요. 얼마 전에 여의도 불꽃축제 그리고 부산 불꽃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잖아요. 두 분 혹시 다녀오셨나요? 그 여의도 불꽃축제요? 네. 아니요.
저는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집에서 불꽃이 보여가지고 오,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집 앞에서 이렇게 감상을 보셨군요. 했습니다. 아, 저는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못 가신 분들, 그리고 또 봤지만 또 가보고 싶다라는 분들 모두 이렇게 드론쇼 가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은데요. 현대자동차에서 주최하는 행사고요. 2025 새해 소망을 드론쇼로 표현하고 이를 가수 칼더가든이 라이브 공연을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 들으신 분들이 과연 이 드론쇼는 언제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 건지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이 드론쇼는 11월 15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개최되고요. 입장료가 없습니다. 네, 입장료가 없기 때문에 시민 누구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현장 입장도 가능합니다. 장소는 뚝섬 한강공원 수변 무대에서 개최되고요. 이날 많은 인파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차장 혼잡이 예상돼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이번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또 이 드론쇼만의 특색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또 맞아요. 단순히 드론쇼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행사가 같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드론쇼가 현대판 불꽃 축제잖아요. 이렇게 신기술을 접목한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이 버스킹 공연이 이루어지는 무대 조명이 전기차 V2L 기술을 활용한 조명이라고 하는데요. 드론쇼와 전기차의 V2L 기술을 이용한 조명 무대까지 진짜 현대적이지 않나요? 그니까요. 너무 기대가 되어서 저희 불꽃놀이 안 봤으니까 같이 가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가서 볼 때 또 공연도 있다고 하니까 이 공연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이 공연 시작은 6시 30분부터 카더가든의 버스킹 공연으로 시작해서 이어서 7시 20분부터 새해 소망을 주제로 한 이 드론 2,000대를 동원한 라이브 드론쇼가 펼쳐집니다. 작년에 뚝섬에서 열린 드론쇼와 비교하면 무려 드론이 1,000여 대 늘어난 굉장한 규모라고 하는데요. 네, 가수 카더가든 씨 나오시면은 굉장히 그분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네, 김 아나운서 혹시 팬이신가요? 사실 저 잘생긴 남자를 좋아해서 그분은 아이돌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노래는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 잘 됐다. 네. 미리 드론쇼 관람하시기 전에 제가 노래를 한 곡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현대자동차에서 카더가든이 함께 참여한 드론쇼 주제 음원을 발매했다고 하는데요. 이 위시 2025라는 곡입니다. 저는 들어봤는데 굉장히 연말 느낌이 따뜻하게 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니까요. 이름도 보니까 Sing Your Wish 드론쇼라는 걸 보면은 어떤 주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주제를 담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드론쇼의 제목이 있는데요. 당신의 소망을 더 높이라는 겁니다. 다가오는 2025년의 소망을 밤하늘에 높이 띄운 별빛들을 보면서 빌어보는 거죠. 두 분 아나운서님은 어떤 소망이 있으신가요? 소망?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제가 투자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큰 욕심이 없고요. 평상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저는 하루하루 무탈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평상시의 소망입니다. 저는 가족 모두가 평안하고 건강하고 또 로또 1등 당첨되는 소소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 주 14일 오늘이 수능이었잖아요. 네, 보통 수능 때는 최강 한파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이 손난로 들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수능은 춥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올해 여름도 참 더웠는데 아직까지는 날씨가 그래도 굉장히 따뜻하고 좋아서 저 작년 이맘때는 패딩 입고 다녔는데 아직 패딩을 꺼내지는 않았어요. 네. 네, 한겨울 한파가 이렇게 찾아오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많이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추워지면 밖에 나가기가 어려우니까요. 한 해 동안 이제 고생하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수험생 가족과 함께 힘들었을 가족분들 또 1년 동안 열심히 일하신 직장인분들 모두 이 드론쇼 가셔서 아름다운 드론쇼 보시면서 한 해 소망을 빌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 기상 뉴스를 보니까요. 이번 주말부터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금요일에 이 드론쇼 보시면서 좀 마음도 편안하게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전해주신 변주은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우리 주식시장 꼭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네, 초반에는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마무리는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약간 오르는 모습, 코스닥의 경우 아쉽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우려했던 4만전자가 일어나면서 다소 아쉬운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어제는 8월 블랙먼데이 때보다 하락하면서 코스피가 2,400선 턱걸이였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날아다니는 반면 우리 시장은 여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수급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종가 대비 0.07% 상승한 2,418.8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코스닥의 경우 1.17% 하락하면서 681.5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충격파에 연일 하락하던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코스피는 살짝 오르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 있던 만큼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수급 주체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개인이 692억 원을 덜어냈고요.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713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대신에 기관은 2,758억 원을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개인이 1,243억 원을 팔아냈고요. 외국인은 30억 원을 팔아냈습니다. 외국인은 4거래일째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1,379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입니다. 1위부터 5위를 살펴보면요. 빨간불도 보이지만 좀 하락한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요. 반도체주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연속 최저가를 기록하면서 4년 5개월 만에 최저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12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였고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하락하는 등 반도체주 투자 심리가 약화하면서 오늘 주가의 약세가 예상됐지만 삼성전자가 중간에는 4만전자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주가가 역사적 저점에 근접했다는 판단에 저가 매수세에 의해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 4만전자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주가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D랩의 코어 경쟁력 회복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을 살펴보면요. 2.43% 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내년 1분기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4,680 배터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의 플랫폼 통합화 트렌드를 감안하면 4,680 중대형 배터리의 수요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74%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내림세로 황제주 자리를 반납했는데요. 아직 황제주 자리를 되찾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가 1.87% 상승한 모습이고요. 셀트리온은 0.73% 상승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시가총액 10위 자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모바일에 AI 브리핑을 도입해서 생성형 AI 검색 고도화, 홈피드, 클립, 개인 맞춤형 추천 강화 및 네이버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I 전략이 실제 서비스에 잘 구현된다면 주가에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테오젠 4.74%로 가장 많이 오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대표가 오늘 2030년대에는 조 단위 연간 매출을 내는 기업 대열에 합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피아주사 제형 기술을 여러 다국적 기업에 이전한 데 따른 마일스톤과 판매 로열티 수익이 대규모로 들어올 것이라면서
독자 개발한 테르가제 등 몇 가지 완제품도 더해져서 탄탄한 매출 체질을 갖출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마이너스 6.3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에코프로도 7.9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2025년 EU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기준 강화와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부활 등 유럽 전기차 시장 수요 회복세가 예상돼서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 전기차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 IRA법 폐기 혹은 완화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였습니다. 이어서 HLB는 0.83% 오른 모습이었는데요. 2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고 양봉의 시그널을 그려냈다는 것도 큰 의미를 가졌고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면요. 휴젤은 3.79% 오른 모습, 플래시스는 2.13% 오른 모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엔캠을 살펴보면 5.58% 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내 2차 전지 전해핵 전문 기업인 엔캠의 경우 3분기 영업 손실이 53억 원을 기록하면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2분기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실적 기대감을 키웠는데 3분기에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에 따라 국내 전해액 시장 점유율 1위의 자리에 올랐는데 국내 2차 전지 시장에서는 리딩 기업으로 꼽히지만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탓에 아직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마련하지 않은 만큼 이사회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아쉬운 평가를 받았는데요. 더불어 이사회와 관련한 정보들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서 불투명한 이사회를 갖춘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JYP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HD 현재 그룹주들의 주가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기선 HD 현재 부회장의 1년 만에 수석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오너 경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는데요. 관계사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HD 현대일렉트릭의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전력기기 관련주도 함께 관심을 받았는데요. 재룡전기가 그중 예시 중 하나입니다. 재룡전기는 1986년에 설립된 배전 변압기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매출 구성비를 보면 차단기, 개폐기 등 다른 품목도 있지만 유의미한 매출로만 보면 결국 변압기가 100%입니다. 올해까지 40년 가까이 변압기 사업만 고수하고 있는데요. 비록 초반에는 빨간불을 켰지만 마지막에 하락세로 조금 접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전력 설비주에 대한 관심을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소 아쉬움이 남는 장이었지만 코스피는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이 있길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장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그래도 오늘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했는데요.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0.07% 상승하면서 2418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올랐다고는 하지만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빠졌기 때문에 2420선도 지키지 못하고 내려앉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점점점 그래프가요 쭉 떨어지면서요 1.17% 하락한 68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장 어제와도 뭐 비슷한데요. 오늘 반도체 투톱 역시 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4만전자까지 내려오는 모습 보였는데요. 1.38% 하락하면서 49,900원까지 내려앉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시가총액도 300조 원이 깨지면서 오늘장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렇게 종가가 4만 원대로 마무리가 된 것은 4년 5개월 전인 2020년 6월 15일 이후 처음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르게 내려앉을 줄은 몰랐는데요. 여러분 너무 꿈 같은 이야기지만 7월에는요. 이 고가가
88,800원이었습니다. 앞자리가 8만 원이어서 그때 뭐 9만 전자를 가느니 10만 전자를 가느니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어느새 4만 전자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지금보다 더 크게 하락한 것은 여러분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렇게 크게 내려앉았었고요. 오늘이 그 다음으로 좀 큰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꽤 좋지가 않다. HBM 쪽으로 엔비디아 관련해서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야 할 텐데 주가는 어디까지 내려앉을지 계속해서 이 두려움했던 이 투자자분들이 계속 자금을 빼내고 있는 모습,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 4거래일 연속해서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1,800억 원 매도했고요. 연기금도 역시 160억 원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은 무려 5%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주식시장 너무나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오늘 우리 장에서 좀 오르는 테마도 한번 찾아보고요. 오늘 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경 아나운서는 오늘 장 또 다른 테마 어떤 걸 주목하셨을까요? 네, 오늘 이제 희망을 찾아주는 테마를 한번 골라와 봤는데요. 예, 미 현지 시간으로 13일 미국의 10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었죠. 예상치를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우리 국내 한국은행의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도 촉각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 금리 인하는 건설주의 호재로 작용을 하죠. 금리 인하로 자금 조달 부담이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하나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건설 업종에 대해 올해 하반기 들어서면서 금리 인하 및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서울과 아파트 중심의 매매가 상승 및 거래량 증가, 또 착공 및 분양 물량의 증가, 매매 심리 지수 호조 등 주택 지표 개선이 확인되고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아울러 내년부터 주택 정상화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의 꾸준한 공급과 개발 사업의 본격화로 인해서 2025년 하반기 이후에 마진 개선과 함께 이익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신속히 종결시키겠다는 공약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종식되면 재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오늘 GS건설, DLENC, 범양건영, 이화공영 등이 상승했는데요.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중소형 단에서 이 건설주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좀 좋은 소식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테마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제가 본 테마는요, 우크라이나발 재건주의 불기둥 테마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판하면서 전쟁 종식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는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확전에 대해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2에서 16일 폴란드와 스페인을 방문해서 현지 정부 등과 인프라 건설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 스페인 제3국 건설시장 공동 진출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스페인 교통, 지속가능 운송부와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양국의 공동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소강 상태였으나 스페인 측의 요청으로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양국은 2014년부터 해외건설협회 및 스페인 건설협회 주관으로 건설협력 포럼 등을 6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이로 양국 기업이 유럽, 중남미 지역을 포함한 30개국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공동 수주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진 1차관은 15일 오전, 즉 내일이죠. 폴란드 바르샤버에서 한 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주요 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고요. 주요 인사 면담을 통해서 한 폴우 정부 간 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기업 간 구체적인 사업 협의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 좀 계속해서 좀 연일 강세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좀 강세였네요.
네, 오늘도 일부 종목에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 전쟁은 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아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좀 갖고 계신 분들은 모멘텀은 아직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올랐던 그런 테마들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정말 여러분 열심히 찾아주셨는데요. 저도 또 주목해서 본 게요. 바로 전력 저장 장치 ESS 관련된 종목들 오늘 한번 찾아봤습니다. ESS 관련 종목들 모두 다 오늘 상승한 건 아니고요. 일부 종목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법인인 이 LG 에너지 솔루션 버테크가요. 이 미국의 재생에너지 기업 테라젠과 이 대규모 ESS 관련한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 종목으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계약으로 인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 버테크는요, 2026년까지 총 4년 동안 최대 8기가와트시 규모의 ESS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 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는 되지 않았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또 추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컨테이너 가격을 킬로와트당 170에서 190달러로 가정을 할 경우에요. 하나로 따지면 약 2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제품은 전량 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이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SS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일부 종목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또 ESS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영어로 했을 때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 에너지, 전기를 저장을 했다가요. 그 잉여 에너지를 전기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앞으로 또 미래 사회로 갈수록 더욱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크게 구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전기를 담을 수 있는 ESS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고 또 이제 미래 사회로 갔을 때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뭐 석유나 석탄 이런 것들보다는 앞으로는 뭐 풍력이라든지 수력이라든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가 필요할 때 갑자기 바람이 불거나 갑자기 햇볕이 쨍쨍하게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햇볕이 쨍쨍할 때 에너지를 많이 저장을 해서 나중에 전기가 필요할 때 써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가 미래 사회에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슈가 오늘 또 떠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관련된 종목으로는 효성중공업이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9월 이후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좀 탄탄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래량도 좀 뒷받침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사막 콘덴서도 오늘 관련한 종목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콘덴서 종합 메이커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 SDI, 비나텍 같은 종목들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네요. 자, 그러면 보경 아나운서 또 다른 종목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네,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 이슈로 이제 시장의 상승을 어느 정도 견인해준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HMM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인 13일 HMM이 올해 3분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HMM의 3분기 영업이익은 1조 4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3분기 대비 20배에 달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는 증권사 추정치 평균을 24%가량 웃도는 수치인데요. 홍해발 해운대란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에 따른 특수가 이어진 영향입니다. 덕분에 다른 해운업종 주가도 힘을 같이 받았는데요. 대한해운, 태웅로직스, 그리고 흥하해운 등이 상승 탄력을 함께 받았습니다. 김영호 상평증권연구원은 최근 비수기 진입에도 운임지수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탄탄한 해운업황이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좀 듣는 소식이네요. 저는 작년 한 11월 이맘때쯤인가요? 이게 관련 종목으로 엄청 올라서 제가 그 중에 한 개를 주워 담았는데 엄청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파란불로 1년 동안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오늘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HNN 관련된 이슈가 오늘 있었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밀어내기 이슈 때문에 그때 갑자기 수주가 확 몰리면서
반사 수혜를 좀 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오늘 좀 올랐다고 해도 제가 원금을 회복하기엔 좀 어려워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테마, 어떤 테마 또 보셨을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전력 설비와 관련된 테마를 봤습니다. 장기적으로 기대했을 때 전력 설비주를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맥락인데요. 전력 설비주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 있는 종목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프라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하면서 전력, 전기차 인프라 확대 및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를 선언하고 전력 설비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수혜가 전망됩니다. AI 기술 발전으로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설비 관련 신규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달 4개의 대규모 전력망 프로젝트에 대해 신규 투자를 발표 준비했습니다. 미국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속에 국내 전선, 변압기 업체의 수출 증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전력기기 부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산일전기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변압기와 리액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 성장을 하면서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기업과 풍력발전용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북미 시장 진출의 가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번 계약은 산일전기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보이고요. 향후 북미 시장에서도 추가 수주가 기대됩니다. 또한 제일일렉트릭 주가도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노후 전력망 교체 및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호재를 맞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인 이튼사의 아크 차단기 인쇄회로 기판 어셈블리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력기기 관련주가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최장 12년째 지연 중인 송전선으로 구축 사업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전력 설비주의 성장세가 기대되는 만큼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압기. 저도 예전에 많이 들었었는데 특히 이 전압기 시장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해요. 왜냐면 변압기가 이 교체 사이클이 있어서 한 30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변압기 중에 한 70% 이상이 벌써 25년이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슬슬 교체를 할 그런 시점이 오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 관련주들 이제는 좀 오를 일만 남지 않았나, 여러분들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경 아나운서 너무 잘 찾으시니까요. 오늘 또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네, 오늘 장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진영 씨가 50억을 줍줍했던 이유가 있었던 걸까? 이게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걸까 싶은데요. 부진한 실적으로 한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JYP 엔터가 깜짝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랜만에 크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화려한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3일 발표된 JYP 엔터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영업이익률은 28% 정도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음반 매출은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 쯔위 솔로 앨범과 데이식스의 신보가 반영이 됐고, 공연 매출은 스트레이키즈 일본 팬미팅, 데이식스와 있지 월드 투어 등이 실적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MD 매출 호조가 실적 상승에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MD 구매력이 좋은 일본 중심의 공연이 이어진 것이 MD 매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게 한 것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도 줄줄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목표가를 8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고요. 그 외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다양한 증권사에서 줄줄이 목표가를 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악세장인데 좀 엔터주가 올랐었잖아요. 오늘은 또 JYP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제 좋아하는 아이돌 말씀해 주셨잖아요. 혹시 JYP에서도 관심 있는 아이돌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아직 JYP에서는 제 취향을 찾지 못해가지고. 취향이 없으셨군요. 네. 혹시 유선 아나운서는 JYP에서 좀 관심 있는 아이돌 있으신가요? 저도 아이돌에 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사실 관심을
관심이 크게 없는데 제 친구가 데이식스를 좋아해서 네. 데이식스 관련된 노래는 제가 좀 종종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데이식스 노래가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제 옆에 계신 분들이 아이돌에 관심이 없으시네요. 좀 아쉽지만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저희 다양한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 이야기 다양하게 함께 나눠봤는데요. 목요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